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6일 새벽 6시에 방송될 내용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스산합니다. 모두 건강 챙기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정수홍님 힘! 지금 김종인 씨가 왜 저러는가 하는 게 언론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얼치기 평론가들이 분석을 한다고 조디를 날리고 있는데 고고TV가 용감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5개월 후에 고고TV의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틀려도 할 수 없고요. 어제 오늘 나오는 걸 보면은 국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은 맞습니다. 국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가 악정과 난정과 폭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재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낭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패배주의에 휩싸였다가 김종인 씨가 서울과 보선을 압승시키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용의 머리를 잘라내고 지들이 미꾸라지 몸뚱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4.7 보선이 끝난 지가 일주일뿐이 안 됐습니다. 김종인 씨가 독설을 퍼붓는다. 너무 험한 말을 한다 하는 게 국힘 중진들과 안철수 쪽이죠. 그죠? 그리고 홍빠들이고 그 다음에 TK 대부분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는 충청 세력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독설을 퍼붓고 국힘 떠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사흘째 되는 날 그냥 직격을 해버릴까? 대부분의 여론을 보면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김종인 씨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 실리고 떨치기 평론가들은 제가 그랬죠. 떨치기 평론가들 지금 TV에서 나오는 것 떨치기 평론가들은 대부분이 진영에 골몰되어 있고 좌와 우로 나눠져 있어서 지들의 밥줄을 갖다가 당기기 위해서 거짓을 발산하는 놈들이다 하고 말씀드리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장제원이가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 오늘이죠. 김종인 씨를 갖다가 청부업자, 몽롱한 치매 늙은이, 기술자, 이렇게 정치 기술자, 이렇게 아주 악담을 퍼붓죠. 장제원이 넌 나한테 한번 걸렸기 때문에 넌 대지동 나한테 맞아. 다음에 찍을 내용은 장제원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찍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이 같은 경우 당대표가 될 확률이 많은 주호영이 같은 경우가 김종인 씨가 윤석열은 국힘에 안 갈 것이다 하니까 주호영이 같은 경우는 귀신이 울고 갈 소리다 하고 누가 만나보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김병준이라는 놈도 튀어나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었죠. 황교안 전에. 김병준이라는 놈이 튀어나와서 윤석열은 윤석열이 과연 전과자인 동아은행 비자금 전과자인 윤석열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이다. 윤석열의 시대정신은 공정인데 공정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김종인에게 윤석열이 손을 내밀 것인가 또 직격을 해버립니다. 그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은 이역받았다는 그것은 홍준표가 생으로 오픈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김병준이가 한 번만 더 튀어나오면 김병준이를 때리겠습니다. 김병준이도 미물로 빠졌다. 그러면 왜 김종인 씨가 국힘에 그 중진들이라는 기득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인신공격을 당하면서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왜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독설을 쏟아내는가 이런 문제죠. 질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국힘이 질렸다. 10개월을 갖다가 혼자서 멸사봉공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중도로의 확장을 하고 광주에 가서 2번이나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계획을 할 대상이 아니다. 도저히 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나오면서 한 말이 있죠. 비공개 회의나 공개 회의에 한 말이 있죠. 첫 번째,
안철수를 조심하라, 들이지 마라. 두 번째, 외부 세력에게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 자강하라.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안 빠들이야, 홍 빠들이야 싫어하겠지만은 완전히 반대로 갔다 이거죠. 자기가 10개월 동안 있을 적에 안철수를 제거를 위해서 노력했고 오세훈을 갖다 압승을 시켰고 그죠? 그리고 외부의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성 우파의 대명사인 홍준표의 복당을 막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힘이 자강을 해서 국힘이 단일 후보를 낸다고 밀어붙여서 했다. 그래 나오면서 자강하라. 혁신하고 자강하고 개혁하라. 그러면은 그 터전을 말하라고 너희가 그런 걸 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대권을 창출하게 해줄 것이다 하고 말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있으면서 윤석열이가 제3지대로 갈 이유는 없다. 국힘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고 그랬죠. 그런데 떠난 지 사흘 만에 국힘을 갖다가 아주 직격탄을 뽑았죠. 핵폭탄을 뽑았으니까 국힘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김종인 씨 욕하기에 바쁘죠. 한계를 보았다. 김종인 씨는 국힘의 한계를 보았다. 기존에도 한계를 보았는데 떠나고 보니까 내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과거의 과거, 그죠?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더라. 탄핵 과정 전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면은 얼치기 평론가들이 지금 김종인 대 안철수의 갈등 또는 싸움 또는 김종인 대 국힘의 싸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신문에 나오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김종인 씨가 제3지대를 가려고 그러느냐. 제3지대는 없습니다. 김종인 씨가 요구하는 것은 김종인 씨가 기획 의도하는 것은 제3지대가 아니라 제2지대의 지평을 열겠다는 소리입니다. 제2지대. 김종인 씨가 지금 다 계획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계획은 망하는 것이고 국힘 저것들은 망한 다음에 더 한 번 망하는 것이 국힘의 계획이라면은 김종인 씨는 다시 정치를 갖다가 재편해서 정치를 살리는 것이 김종인 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힘에 들어가서 보수가 죽으면 안 된다. 정치는 좌우 날개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좌가 너무 강하니 보수를 살려야겠다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사회생을 시켜줬는데 호흡기는 달아줬는데 그 호흡기마저 떼버린 것이 국힘 TK 또 충청권의 일부 기득 꼴통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너무나 잘 봤어요. 김종인 씨가.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을 옹이하며 윤석열을 갖다가 전략을 주며 윤석열의 전략을 주며 제2지대를 만들겠다. 제1지대는 문재인과 좌파한 더블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며 제2지대는 국힘이 아니라 내가 윤석열로 하여금 제2지대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소리죠. 즉 양당 체제를 자기가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 양당 체제 중에서 김종인 씨가 생각하는 제2지대는 국힘의 개혁 그룹을 중원에 김종인 씨가 중원의 깃발을 꺾고 윤석열을 통해서 대권을 향유하게 될 적에 대권에 도전할 적에 윤석열 대권 도전입니다. 김종인 씨가 전략을 주면서 국힘을 현재 제2지대에 있는 국힘을 무너뜨려서 국힘 쪽에서 김종인 씨 국힘 의원들 대부분을 김종인 씨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민주당 일부도 지금 문재인이 질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닌 다음은 몇 명이라도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래서 국힘 의원들보다 김종인과 윤석열 당의 의원이 더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국힘을 갖다가 TK 쪽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궁지로 완전히 몰아넣을 것이다 하는 것이 김종인 씨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좌우 대립에 있어서 현재 이명박 전까지 노무현 전까지는 그래도 좌우 대립이라는 것이 상식적이었는데 진보 보수의 대립이라는 것이 상식적이었는데 서로가 좌의 이념과 우의 이념을 상호 교환하면서 정치를 그래도 상생 발전시켰는데 노무현 이래로 노무현과 특히 박근혜는 좌우 대립을 너무 강하게 해서 국민들은 좌우 대립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다. 그래서 김종인 씨는 좌와 우를 섞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가인 김병로 옆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20대 초에 당시 민정당이에요. 김종인 씨 저서예요. 민정당이 현재 민주당의 그 모토가 되는데, 민주를 위한 정당 해가지고 김병로 씨 할아버지가 그거를 갖다가 당을 창단하는데 주역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민정당이라는 것이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를 요구합니다.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그게 매판 자본이죠. 일제 잔재로부터 일제 때 토지를 획득한 것을 갖다가 유상으로 몰수해서, 그죠? 유상으로 소작인들에게 주고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그죠? 민주당의 이념하고 맞지 않죠. 하려면은 유상몰수, 무상분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이념도 너무나 잘, 그게 시초예요. 민주당의 시초. 민주당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김병로 씨 옆에는 항상 박정희, 윤보선, 장면, 유진산 이런 사람들이 다 김병로 씨를 호가호위하면서 정치적인 자문을 받았고 접근을 하려 했고, 그 중심에 김종인 씨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유진산 같은 사람은, 유진산 아시죠? 민주당의 거물 걔네들 심파 구파로 날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진산이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고, 유진산으로 하여금 중요한 지책을 요구받았을 때도 단칼에 거절했다. 비서실장을 요구받았을 때 그게 약관 20세였다. 22세, 3세 이랬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지금 이거 몇 번 방송하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벌써 12분이니까 나중에 자꾸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정치를 현재 60년을 한 사람이다. 60년을 하면서 좌우 대립을 받고 좌우 분파를 받고 조선주의 사색 당파와 같은 것을 봤다. 이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정치를 믿지 마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국민이 주관적으로 국민이 자립하지 않고 국민이 줏대가 없으면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폐국, 망국의 길로 걷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해서 이승만부터 현재까지 정치를 전체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김종인 씨가. 좌냐 우냐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불과 10년 전에 10년 다 돼가죠. 박근혜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 발판을 마련해 줬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자기가 과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켜 보니 문재인이라는 놈은 박근혜보다 더하고, 그죠? 그러면은 자기에 대한 과거에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면서 국힘에 가서 너무 보수가 물론지고 보수가 힘을 못하면 나라가 망하므로 보수를 개혁시켜서 중도까지 해가지고 중도 보수 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10개월 오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 국힘이라는 게 내가 그만큼 10개월 동안 노력을 했으면 조금 따르는 줘야 되는데, 나올 적에 제가 내 10개월 노력을 했으니 10개월을 해서 너희한테 한번 재생의 발판인 서울 압승을 갖다 줬으니 안철수를 조심하라. 안철수는 간잡이다. 초딩이다. 절대 안철수와 엮이지 마라. 분란만 있는다. 외부 세력 김무성이나 홍준표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분란만 일어난다. 들이지 마라. 그리고 개혁하라. 혁신하라 했는데, 김종인 씨가 나오자마자 사흘 만에 그냥 꼴랑 그냥 턱 털어놓고 개혁 마인드는 없어가고, 주호영, 정진석, 조경택 이런 놈들이 말이죠. 하나는 노무현의 후계자요. 하나는 박정희의 후계자요. 하나는 윤석열을 제가 어떻게 하겠소 하면서 당권에만 몰두하고 있다. 저것들은 안 된다. 국힘을 깨야 되겠다. 일반 떨치기 평론가나 일반 떨치기 평론가나 언론도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 찌라시들이 던져내는 것을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먹던 물에 침을 뱉고 그 누구가 용산에서 그 하는 권영세 그놈 말이 그랬죠. 응? 그 다음에 저기 충청도에 홍문표라는 키 길쭉한 홍씨 그놈도 홍씨가 하여튼 말썽이야. 좌나우나 홍씨가 말썽이야. 홍문표, 홍준표, 홍익표, 홍영표, 그죠? 그래서 그 홍문표라는 분도 말이야 점잖으시라 존경받아야 하실 분이 왜 국힘에 침을 뱉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침을 뱉어도 싸다. 가래를 뱉고 싶다. 고고TV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정신을 못 차린다. 나온 지 만에 4월 만에 딱 그냥 5년 전으로 돌아가더라. 그죠? 20대 총선 참패 전에 TK와 BTK 세력, 또는 친박과 비박의 세력같이 그냥 지들끼리 뭉그러 떠가지고 말이야 살이 썩는 줄을 모르고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우리만 자강을 하고 안철수만 끌어들이면 우리는 문재인한테 이길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걸 보니까 김종인 씨가 저건 안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2지대로 간다. 제2지대 현재 국힘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국힘의 계획적이고 중도적이고 합리적 보수를 끌어내고 진보층에서도 끌어내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요번에 보면 아시면 알지만 내년 대수도 20%의 중도층이 소행 못 들어가니 이길 수 있다 하는 판을 짜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뭐 떨치게 평론가들이 말이야 김종인 씨가 원래 그래요. 성격이 고약해요. 박근혜 때도 말이야 그렇게 꼬장을 부렸어요. 나오자마자 꼬장 부리고 민주당으로 간 거 보세요. 문재인이가 무릎 꿇었다고 또 문재인한테 가서 말이야 문재인이 민주당을 갖다가 압승을 시켜주고 나와서 그냥 며칠 되지도 않아서 문재인을 직격하고 문재인 저놈은 못쓸 놈이다. 저거는 말이야 곧 망한다. 망해 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요번에도 말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그 국힘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자 봅시다. 박근혜 정권도 계파 갈등으로 망했고 지금 민주당도 문파가 망하게 하고 있고 현재 김종인 씨가 빠져나온 국힘도 TK 꼴통과 기득들이 또 망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김종인 씨가 갈 데가 어딘가? 제3지대가 아니라 그래 김종인 씨가 제3지대는 말을 쓰지만 제3세력으로 써라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제3세력 중원에 서울의 갈뚝을 꽂고 제2지대 제1야당을 자기가 가져가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킴으로써 자기는 소명을 다했다 할 거예요. 박근혜를 뽑았더니 잘못됐고 문재인을 뽑았더니 잘못했고 윤석열이 뽑아서 이제 소명을 다해서 구악 박근혜파 신학 문재인판을 친 윤석열을 꼽아놓고 개혁하라 나라를 정리하라 하면은 자기는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지금 이 김종인 씨가 나이가 83인가 그렇죠. 둘이죠. 40년생이니까 82인데 그죠? 내년 대선 가면 83이고 기력이 남아있겠는가? 자기의 마지막 소명을 하려 한다. 정계개편을 주도해서 양쪽에 대한민국의 민주를 갖다가 요구했던 친구 산업을 하고 국가를 번영을 했던 이런 우파를 거기서 장점만 따오고 덕지덕지 물은 때와 기득권을 다 깨부시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5년을 하면은 자긴 겉에 나이가 90살이 다 오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시대적 소명을 지금 김종인 씨는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국힘을 직격을 하고 문시족을 문시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국힘도 망할 걸 살려놨더니 더 망하려고 그러니까 쳐야 된다. 자기가 제1야당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되지도 않아요. 주호영이 정진석이 조경태 그런 놈 되지도 않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16일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